안녕하세요, 코드정입니다. 이 영상에는 이벤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겨울에는 제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11월부터 매월 한 권씩 책을 편집해 왔거든요. 소중하지 않은 책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자에게 모든 책은 소중합니다. 편집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책을 편집하는데 정성을 기울입니다. 그렇지만 책을 편집하는 일로 먹고 살 수는 없기 때문에 다른 경제 활동도 열심히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올 겨울은 정말이지 저의 정신력을 소진해버린 것 같습니다. 코디정 채널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디정의 부킹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편집한 지금쯤 공장에서 열심히 재본되고 있을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니체입니다. 최근 쇼펜하우어가 붐이긴 합니다만은 우리나라 독자들이 가장 애정하는 철학자 하면 니체지요. 니체적인, 너무나 니체적인 책을 소개합니다. 제목은 니힐리스트로 사는 법입니다. 부제는 삶이 무겁고 힘든 사람에게 니체의 니힐리즘이 주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허물을 긍정하는 지혜입니다. 잠깐 표지를 볼까요? 시선을 많이 끄는 표지 같습니다. 표지 일러스트 인상적입니다. AI가 만든 일러스트예요. 이 책에는 총 10개의 AI 일러스트가 수록되어 있는데 우와, AI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왔는지 목격해 보시는 것도 이 책의 관심 포인트입니다. 332쪽 분량이고요. 내용은 표지보다 더 좋습니다. 먼저 5장의 카드 뉴스로 간단하게 이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허물을 긍정하라. 허물은 삶의 출발점이다. 니체적인, 너무나 니체적인 책. 21세기로 넘어온 니체가 전하는 인생의 위로. 그러나 니체를 넘어서는 책. 니체에서 악셀 호네트까지, 디오게네스에서 아인슈타인까지, 공자에서 푸코까지, 장자에서 사르트르까지. 인류의 지적 세계가 다 함께 모여 당신의 삶을 긍정한다. 타인의 시선에 주눅들지 말자. 타인의 생각에 복종하지 말자. 자기를 긍정하는 삶. 삶이 무겁고 힘든 당신에게 니체의 니힐리즘이 전하는 지혜. 잠깐 저자를 소개해 볼게요. 문성훈 교수가 이 책을 썼습니다. 서울여대에서 철학을 강의하시는데 아주 소문이 자자합니다. 명강이라고요. 책에 실겠다고 사진 좀 달라고 하니까 이 사진 하나를 주고는 더 이상 사진 없다고 하십니다. 굉장히 근엄하고 진지해 보이잖아요. 이건 좀 좋게 표현한 말입니다. 너무 좀 딱딱한 사진 아닌가? 별 3개 정도? 그런데 실제로는 웃음이 많고 상냥하고 따뜻하게 이야기하시는 분입니다. 실물이 사진보다 더 낫다는 말씀입니다. 이번 출판 프로젝트가 계기가 돼서 인연이 되고 그렇게 해서 만났습니다마는 학자입니다. 그냥 학자더군요. 책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만 10대 시절에 아마도 추측하기로는 70년대 말이나 80년대 초 니체의 니힐리즘을 만나서 철학을 공부해야겠다고 결심했다고 합니다. 철학과를 졸업하신 후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에는 프랑크푸르트 학파, 우와 이러면 엄청 대단했습니다. 20세기 최고의 학파에 속해서 공부했다고 하니까 막 믿음이 가더라고요. 스승인 악셀 호네트의 인정 이론을 한국에 소개했고요. 저는 사람들의 양력을 그다지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이 나이 정도 되면, 제 나이 정도 되면 양력이라는 건 그저 참고용, 물론 중요한 의미의 참고용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참고용 정보일 뿐이고 말과 글을 막 섞어보면 그 양력이 쓸모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원고를 딱 읽는데 감탄 바로 나왔습니다. 아, 이분 학자시구나. 편집자로서 아주 간단하게 한 줄로 책을 소개해 볼게요. 정말 제대로 된 니체 어때요? 라는 책입니다. 저는 편집자로서 가독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야, 이렇게 대중적인 문장을 사용하는 철학자가 있었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독성을 중시하는 편집자와 저자가 만났으니 책은 그냥 술술 읽히겠지요. 이 책의 니체는 많이 달랐습니다. 니체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철학자잖아요.
그런데 니체만 읽으면 멋이 생기기는 해도 맥락을 잃고 맙니다. 전체 철학의 역사 속에서 니체가 이해되어야 하는데 니체만 분리해놓고 니체 해봤자 그게 지식과 삶에 별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책은 멋과 깊이를 충분히 전달합니다. 아니, 편집자가 자기가 편집한 책을 말하면 좀 믿기 어렵지요. 홍보성 글 같잖아요. 누가 홍보하면서 별로 안 좋아요 라고 말하겠어요. 그래서 내용 조금 보는 게 좋겠습니다. 이 책은 총 5개의 부로 이루어졌어요. 각 부마다 4-5개의 장이 포함되어 있고요. 1부는 왜 니힐리스트가 되는가, 2부는 니힐리스트 철학자 니체, 3부는 니힐리스트로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4부는 니힐리스트로 산다는 것의 의미. 영상을 잠시 멈춰놓고서 목차를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5부는 니힐리스트는 혼자가 아니다입니다. 프롤로그와 에필로그가 있고요. 명문입니다. 특히 프롤로그는 온라인 서점 미리 보기 화면으로 읽으실 수 있습니다. 저자의 문체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목차에서 드러났듯이 이 책에 전하는 니힐리스트의 비전은 니체의 니힐리스트만은 아니에요. 19세기에 머물러 있던 니체가 아니라 21세기 현대 사회로 전이한 그런 니체입니다. 서양 고대 철학에서 현대 철학에 이르기까지, 동양의 공자, 노자, 장자에서 불교 사상에까지, 천체 물리학, 문학, 예술의 범위까지 수많은 인류의 지혜가 더해진 그런 니힐리즘입니다. 문성훈 교수의 철학 에세이는 마치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와 버트란드 러셀의 서양 철학사를 읽는 듯한 그런 체험을 독자에게 선물합니다. 일부만 목차 상세히 살펴볼게요. 1부에서 저자는 그리스 신화의 카오스와 노자의 도, 그리고 빅뱅 이론을 넘나들면서 독자에게 우주의 눈을 보여줍니다. 몰입도 장난 아닙니다. 우주의 눈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가히 우주적 문장이 펼쳐집니다. 현대 천체 물리학이 말하는 930억 광년의 우주뿐 아니라 동양의 고전 장자가 등장합니다. 그런 다음 박진감 넘치게 혹은 약간 희극 시나리오 같은 문장들이 나타나면서 니체가 아무렇지도 않게 딱 등장합니다. 마치 철학이란 고전을 찾아 떠나는 여행이 아니라고, 그냥 현대에 머물러 있으면 된다고. 그러면 니힐리즘으로 긴밀해진 동서고금의 사상이 독자의 마음속에서 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라고 말한 듯합니다. 일부 4장에서는 미국의 현대소설이 등장을 하고, 그런 다음 인도, 불교 이런 것을 넘나들면서 이 책의 너비를 보여줍니다. 인도 사상의 근간을 이루는 브라만과 아트만 부부는 코드정 채널 구독자라면 굉장히 큰 영감을 얻으실 것입니다. 기독교 사상과 힌두교의 메시지와 불교의 깊이까지 종횡무진으로 누비면서 인류가 지금까지 어떤 고민을 해왔는지 보여주는데, 저자가 안내하는 이런 우주적인 여행은 마치 밤하늘에 펼쳐진 은하수처럼 황홀합니다. 이 책은 이미 1부에서 읽는 맛과 생각의 즐거움을 선사하는 훌륭한 교본임을 증명합니다. 2부는 너무나 니체적인 니힐리즘의 세계를 펼쳐냅니다. 니체 철학 강독, 그런 건 아닙니다. 저자는 니체가 이렇게 말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피하려고 합니다. 그 대신 2부에 도착한 독자에게 먼저 동양 고전의 장자 이야기를 다시 꺼낸 다음에 1부에서 말한 우주의 눈을 환기한 뒤 독자가 살고 있는 돈, 학벌, 지위, 외모의 세계를 둘러보게 하더니 미국 현대 철학자 마이클 왈처의 통찰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우주의 눈과 현대의 삶을 충분히 대비한 다음에 비로소 니체를 만납니다. 니체를 만나면 누구나 감전되지요. 2부 2장과 3장에서 독자의 마음속에서 니힐리즘의 전류가 흐릅니다. 이것도 잠시 4장에서 저자는 80년대의 전율, 서울의 봄 이후의 독재 정권의 시절을 보여주면서 니체와 마르크스의 만남을 증거합니다. 3부에서 저자는 니힐리스트로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더 흥미진진하게 흐릅니다. 납덩어리보다 더 무겁게 들리는 신의 죽음에 대한 니체의 저 유명한 선포, 그 선언을 아인슈타인의 반문으로 경량화합니다. 아주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당신이 말한 신이 어떤 존재인가요?
그런 다음 인류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신의 존재 증명 이야기와 자유에서 도망가서 기어이 우상 숭배를 택하고 마는 인류의 도피 행각을 빠뜨리지 않고 다룹니다. 독자들은 불안한 현대인의 모습에 수긍하다가 저자와 함께 니체의 후예인 사르트르를 만납니다. 그러자 사르트르는 열쇠 구멍을 통해 우리를 엿보고 있는 타인의 시선을 가리킵니다. 수치심의 발견? 아니면 애덤 스미스가 말하는 공정한 관찰자의 눈? 타인의 시선에 맞서야 하는 니힐리스트의 숙명을 체감하자 니힐리즘의 파노라마는 4부로 이어집니다. 이 책의 4부는 인정투쟁으로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학벌, 부, 명예, 권력, 외모 등을 선망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치를 인생의 목적으로 삼지 않으려는 니힐리스트의 삶은 고통스러운 과정일까요? 저자는 그런 고통을 거부합니다. 니힐리스트의 자기 창조적 삶은 타인의 시선에 묶이는 게 아니라 역설적이고도 타인의 시선을 바꿈으로써 타인의 인정을 획득한다는 것인데, 인정투쟁의 악셀 호네트에게서 길을 찾은 니힐리스트의 이야기는 매혹적인 문학 평론으로 이어집니다. 저자는 아름다운 잔혹미를 보여주는 사회 찬미를 보여준 다음 허망하지만 마찬가지로 아름다운 노인과 바다를 보여주면서 허무는 삶의 출발점이라는 메시지를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3장에서 까미가 말하는 시지프를 통해 그 허무가 긍정됩니다. 4장에서 푸코가 등장해서 니힐리스트를 거둡니다. 5장에 이르러 다시 니체가 등장하면서 삶이 예술 작품으로 거듭납니다. 그것이 니힐리스트로 산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이 책은 1부 우주의 눈으로 시작하여 4부 허무의 예술에 이르기까지 니힐리즘 관점으로 펼쳐지는 존재와 인간 삶의 세계로 독자를 충분히 안내하는 데 성공합니다. 독자는 마치 니힐리즘 만화경으로 보듯 그런 진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혼자 외롭게 삶을 감당하려는 어느 이름 모를 독자를 위해 니힐리스트는 혼자가 아니라면서 저자는 오부를 꺼내듭니다. 1장은 현대인들이 니체가 말하는 이상적인 초인의 길에 들어서지는 못하더라도 술처럼 달콤한 간헐적 니힐리스트의 길이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2장은 니힐리즘 철학의 계보를 재미있게 거론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칭송하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아닌 알렉산드로스 대왕을 놀라게 한 디오게네스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법정 스님의 무소유가 이어집니다. 5부 3장은 니힐리스트의 사랑을, 4장은 니힐리스트 사회를 다룹니다. 그러면서 존 롤즈의 정의론이 니힐리즘 관점으로 해석됩니다. 오늘날 현대인의 삶은 마냥 평화롭거나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삶이 무겁고 힘든 사람 많습니다. 이토록 매혹적인 문장으로 니체 철학을 해설하면서 동시에 그런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책이 있었을까? 이토록 자욱하면서도 명쾌한 스타일로 니힐리즘을 소개하고 또 니힐리스트의 삶을 권유한 철학책이 지금껏 있었을까? 이 책 니힐리스트로 사는 법은 존재와 허물을 시줄과 날줄로 엮어 자유로운 삶의 가능성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한 보기 드문 역작입니다. 이 책의 말미에는 편집자 코디정의 편집 후기가 붙어 있습니다. 저의 진심이 담겨있는 텍스트거든요. 그것도 한번 전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책을 읽고 편집하면서 환상 특급을 타고 깊은 여행을 다녀온 기분이 들었습니다. 대체로 철학책을 티켓 삼아 떠나는 여행은 역사를 빛낸 인류의 스승을 찾아 그들의 발자취와 사상을 체험해보는 여행이며, 말하자면 과거를 공부하는 시간 여행입니다. 그런데 저한테 이 책은 달랐습니다. 마치 우리는 그저 현재에 머물러 있으면 되고 과거에 살던 인류의 스승들이 찾아와서는 우리를 위로해주는 시간 여행이었습니다. 우리는 존재 이유와 삶의 목적에 대해 심한 갈증을 느낍니다. 저자는 그런 현대인의 목마름을 적셔주기 위해 상당한 인내심을 발휘합니다. 독자를 배려하기 위해 너무 깊게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얘기는 구슬 꿰듯 꿰어놓습니다. 어려운 말을 피하면서도 제대로 지식을 전합니다. 그 지식이 우리를 위로합니다. 덕분에 동서양의 지혜가 우리 삶과 긴밀해졌습니다. 니체의 니힐리즘 관점으로 수천 년의 인류의 사상을 정리하면서도 저자는 독자들이 니체의 표현에 묶이지 않고 니체를 넘어서는 니힐리스트로 살아가는 법을 제안했습니다.
이 책에 새겨진 저자의 인상적인 제안에서 더 많은 사람이 독서의 즐거움과 인생의 위로를 얻기를 희망합니다. 이 책을 편집하면서 철학책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버트런드 러셀의 문장력이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러셀이 서양 철학사 서론에 쓴 문장을 인용하면서 이 책의 편집을 마칩니다. 무기력한 상태에 빠지지 않고 의연히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는 일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을 위해 철학이 지금도 해야 할 중요한 일이다. 많은 독자가 이 책을 열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해줄 책이고 독서의 맛과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책이거든요. 특전 있습니다. 코디정 구독자 7분에게 선착순으로 증정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왜 7명이냐? 유치하게도 행운의 7, 여러분과 저 사이에 그리고 이렇게나 훌륭한 책을 써주신 문성훈 교수님에게 행운이 함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7, 행운의 7 마음 담았습니다. 이 영상의 게시판에 링크 올리겠습니다. 거기에 택배 받으실 주소, 이름, 연락처 적어주세요. 만약 링크가 없다면 신청이 끝난 것이고 책이 배송되지 않았다면 선착순에 밀리신 것입니다.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이번 봄을 맞이하여 니체 어때요? 그래도 의심스럽다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온라인 서점에 등록되어 있는 책에 대한 정보, 미리 보기 등등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즐겨가시는 도서관에 신간 신청해서 읽는 것도 경제적인 방법입니다. 저자와 편집자를 응원해 주십시오. 요즘 같이 책을 안 읽는 시절에도 정성껏 책을 쓰고 편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코디정의 부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